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인의 생애와 가족 강좌를 맡은 김지영입니다. 이번 강의는 6번째 강의로 가족관계와 가족문화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은 한국인의 가족관계와 가족문화 가운데 부부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전통사회에서 부부가 가족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았고 그 역할이 어떻게 집안의 공간 구조와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부는 혼인하여 서로의 배우자가 된 두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조선시대 부부의 사회적 역할과 생활 공간의 분리를 표현한 특별한 호칭이 있습니다. 수강생 여러분은 안방마님과 바깥양반이라는 호칭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는 조선시대 유교사회에서 부부가 된 남성과 여성의 공간적, 사회적 역할이 어떻게 철저히 구분되어 있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성별 역할 분리는 한옥구조의 공간 구획, 즉 안채와 사랑채의 명확한 구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옥이라는 생활 공간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가족의 질서와 성별 분업의 철학이 스며든 문화적 구조물이었습니다. 먼저 안방마님이라는 말은 여성, 특히 아내가 집안의 중심 공간인 안방에서 집안 살림을 책임졌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마님은 양반가에서 여주인을 높여 부르는 호칭으로 가족 내부의 경제와 살림, 자녀 양육, 시가 제대 준비 등을 총괄하는 권위 있는 존재였습니다. 외부로 나가는 일은 없지만 집 안에서의 영향력은 막강했습니다. 반면 바깥 양반은 남편을 가리키는 말로 남성이 집 바깥일을 책임지는 존재임을 뜻합니다. 양반은 원래 신분을 지칭하는 말이었지만 일상어에서는 사회활동, 관직 수행, 손님 접대, 자식 교육의 책임을 지는 남성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표현은 단지 호칭에 그치지 않고 전통사회의 성 역할과 공간 사용 방식이 뚜렷이 나뉘어 있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부부의 가족 내 역할 구분은 집의 구조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통 한옥은 기능과 상징에 따라 공간이 정교하게 나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안채와 사랑채로 구분됩니다. 안채는 가족 구성원, 특히 여성과 아이들이 거주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안방, 건넌방, 부엌, 찬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주로 부인과 며느리들이 생활하며 살림을 꾸리는 장소입니다. 안방은 가장 깊숙하고 따뜻한 위치에 있어 집안의 중심이자 여성의 공간으로 여겨졌습니다. 안채는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며 집안일과 자녀 양육, 여성들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사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안방마님은 안채라는 공간을 기반으로 한 여성의 상징적 지위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사랑채는 남성의 공간으로 대문 가까이에 위치하여 외부 손님을 맞이하거나 공부, 독서, 관청 업무를 준비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사랑방은 아버지나 장남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가문을 대표하는 대외적 공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준비하거나 손님을 접대하는 일도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채는 외부와 연결된 공간이며 남성의 공적 활동과 권위를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깥 양반이라는 표현은 사랑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남성의 상징적 위상을 반영합니다.
전통 한옥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생활 공간이 분리되어 있었지만 부부가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통문입니다. 통문은 사랑채와 안채 사이에 위치한 작은 문으로 부부가 은밀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만든 통로입니다. 대문이나 마당을 거치지 않고 사랑채에서 안채로 바로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주로 밤이나 새벽녘에 사용되었으며 공식적 통행이 아닌 사적 교류의 공간으로 기능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통문의 명칭이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불렸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경상도 지역에서는 송문이라 부르기도 했고 전라도 일부 지역에서는 샌문이라는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충청도 지역에서는 내통문 또는 뒷문이라 부르며 특정 목적을 지닌 출입문임을 구별하기도 했습니다. 경상북도 안동 하회마을에 있는 풍산유씨 종택인 양진당에는 사랑채와 안채 사이에 송문이라 불리는 작은 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눈에 띄지 않게 사랑채의 툇마루 뒤편이나 외벽 측면에 은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송문은 종부와 종손 간의 합방을 위한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용인 민속촌에 재현된 상류층 가옥에도 사랑채 뒤쪽에 통문이 나 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수집한 구술 자료에 의하면 우리 어머니는 낮에는 아예 사랑채 근처에 가지도 않고 아버지가 밤늦게 통문으로 안방에 오곤 했지 낮엔 마당도 피해 다니셨대요 라고 합니다. 이러한 통문은 한옥의 공간 분리가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 유연한 연결을 전제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즉, 유교적 가족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부부관계의 친밀함을 지키려는 지혜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전통 한옥에서의 공간 분리는 단순한 주거 형태가 아니라 유교적 가부장 질서의 물리적 표현이었습니다. 남성은 집 바깥과 사랑채에서 공적인 활동을 담당했고 여성은 안채에서 가사를 총괄하며 가문을 지탱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가족 내 위계와 질서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성별 역할을 고착화하는 기능도 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도 각자의 공간과 역할이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적인 남성 대 사적인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질서가 오랫동안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안채의 여성들이 단지 종속적 존재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안방마님은 집안 재정, 노비 관리, 제사 준비까지 총괄하는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즉, 안채는 여성의 억압 공간이면서 동시에 그들의 실질적 영향력이 드러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현대 한국인들의 주거 형태는 더 이상 안채와 사랑채로 나뉘지 않으며 성별에 따른 공간 구획도 사라졌습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남녀가 동일한 공간을 공유하며 평등하게 생활하는 구조를 전제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안방마님과 바깥 양반이라는 말은 일상 언어 속에 살아있으며 전통적인 부부관계의 흔적을 문화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공간 구조가 단지 건축 양식을 넘어 가족의 질서와 가치관, 성별 역할의 상징 체계였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전통 한옥에서의 안채와 사랑채 구분, 그리고 안방마님과 바깥 양반이라는 호칭은 조선시대의 성별 분업과 가족 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화적 장치였습니다. 현대사회로 넘어오며
물리적 구획은 사라졌지만 그 상징성과 의미는 여전히 한국인의 언어와 문화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 공간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단지 과거를 아는 것을 넘어 한국인의 가족과 젠더에 대한 사회적 상상력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번 시간은 안방마님과 바깥 양반이라는 호칭과 한옥의 공간 구조에 구현된 부부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